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기자입니다. 오늘은 뉴스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면서 영토를 조금 탈환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러시아는 핵이라는 그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기를 아직까지 안 썼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제외한 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러시아가 핵을 쏠 수도 있겠는데 뭐하러 귀찮게 전쟁을 하냐, 그냥 핵 쏘면 끝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문제가 좀 더 발전을 하면은 결국에 지금 현대 전쟁은 핵 전쟁을 그냥 안 쓰기로 협정을 맺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협정을 깬다면은 3차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제목이 핵전쟁이 긴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각종 뉴스에서도 뭐 핵전쟁을 좀 암시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전쟁이 터질 때는 뭐 방산산업 아니면 군사물자를 보급하는 산업이 급등을 한다고. 이게 지금 로키드 마틴의 주가에 해당하고요. 제가 화살표를 그어놓은 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 이슈가 터진 다음에 로키드 마틴의 주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본다면은 전쟁이 터진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지금 주가를 본다면은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뭐 이 정도면 거의 100%겠지만 아직까지는 반등량이 크지가 않고 조금씩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이 터진다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흔한 말로 그냥 개박살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로키드 마틴 반등이 3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스닥은 이 전쟁 이슈라는 최대 악재를 품고도 저가는 갱신을 했지만 반등을 해서 전고를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동기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우리가 반등이 나왔던 시기가 이때쯤이었으니까 이 기간보다는 더 길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 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랑 채권은 투자 상품하고 정반대로 움직인다. 내려갈 때는 투자 상품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아시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왜 상승을 안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급격한 반등을 이루느냐?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전쟁이라는 이슈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투자 상품에는 플러스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것하고 전쟁이라는 마이너스 요소 중에 전쟁이라는 이슈가 더 컸던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이슈의 하락분을 모두 흡수한 다음에 상승을 했다. 그냥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5일간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을 뭐 외우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차트를 분석을 할 텐데요.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점이 있는데, 영상의 댓글을 간혹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미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차트 해석은 제가 교육을 따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여기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하락이 오냐? 이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런 장악 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을 드리는 건데, 이 관점이 모두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좀 더 장을 좀 스캘핑과 단타를 이해하시고 싶으시면은 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제 뭐 영상을 보신다든지 제가 여기에 올려드린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따로 그냥 공부하면서 도대체 단타나 스캘핑 관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따로 공부해 오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부가 설명은 더 이상 안 달게요. 자, 단타나 스캘핑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0월 3일부터 한 8%, 9%가량의 상승이 존재했습니다. 정확히 한 8% 정도가 나오죠. 자, 이번 상승은 1시간봉으로 봤을 때 5일선과 2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고 5일선이 21일선을 타고 상승을 만들어줬다라고도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1시간봉 차트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20일선이 이렇게 깔리고 5일선이 타고 올라가는데,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면은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상승 추세가 죽는 시기, 즉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동평균선만으로 체크를 했을 때는 그 딱 기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딱 여기고요. 20일선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추세가 죽은 것인가 아니면은 앞으로는 5일선이 타고 다시 상승을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가늠할 때 이동평균선하고 추세선을 그으니까 이 두 가지를 활용했을 때는 1번하고 2번 이 추세선 중에 1번 추세선을 하방 이탈했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상승 중인 추세에서 추세가 가속이 되고요. 가속되는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1번, 2번, 뭐 3번까지 걷을 때 3번까지 하나, 둘, 세 개씩 이탈이 발생을 하더라. 근데 1번을 이탈했을 때보다 2번을 이탈했을 때 그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1번과 2번 말고도 이동평균선을 1.5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셔도 좋고, 만약에 이동평균선까지 종가로서 약간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데드크로스가 된다면은 저는 이 단기 추세는 약간 꺾이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숏을 보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저도 오후나 저녁쯤에는 이 숏 방향으로 한번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영상을 찍을 때 이미 추세를 이탈을 했고 여기서 잡기에는 좀 약간 밑으로 내려왔어요. 뭐 약간 가격적으로 비슷할지는 몰라도. 근데 저는 약간 시기가 늦거나 아니면은 후대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세를 이탈하고 되돌림이 나올 때 거기서 숏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한 걸 기억을 해보시고, 되돌림은 어디까지 나올까? 이거는 사실 각자의 취향이기 때문에 한 0.5 이상에서 한 786까지 886은 너무 간 것 같고 한 786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선택해서 매매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추세를 깨고 고점을 이탈을 한다면은 이거는 연장되는 파동이라서 아마 손절이 나가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매매는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숏으로 보겠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만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매매에서 기간은 현재 30분봉 아래에서 뭐 15분봉, 5분봉, 1분봉에서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이 됩니다. 1시간 봉으로 넘어갔을 때 또는 뭐 4시간 봉으로 넘어갔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장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신뢰도가 형성이 되는 게 30분 봉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시간 봉의 관점보다 짧고 4시간 봉의 관점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관점은 뭐 하루나 이틀짜리지만 30분 봉짜리로 봤을 때는 1일 이내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타점은 좀 약간 짧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니면은 좀 연장이 된다면은 다시 보완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장기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2, 3주 정도 강조를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블탑이 형성이 된다면은 내려가는 장세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6월 중순 또는 뭐 6월 초부터 6월 중순에 이때 나왔던 더블탑으로서 하락이 나올 때 차트가 많이 내려간 모습을 좀 비교를 했었고 공교롭게도 좀 횡보하는 모습까지 일치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하시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외치고 싶어요. 기다렸다가 매수. 만약에 더블탑을 찍은 다음에 내려가는 장세에서 많이 내려가 줄 수 있다면은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기다렸다가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내일이나 모레 펼쳐질 일이 아니라서 아마 답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자리는 좀 기다리는 자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선이 선행선인데 선행되는 선이 후행하는 선을 아래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아래로 뚫을 때 그때부터 제가 말한 관점대로 많이 내려가나 한번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장기 차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어제 리트 테더 차트 봤었어요. 제가 리트 차트를 한번 숏을 가져가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실제로 매매를 했고요.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복귀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이 리트 차트에서 좀 숏을 생각을 한 이유는 우선 바이낸스에서 퓨처로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었고 1거래대금이 한 1.4조 정도 하나로 쳤을 때 1.4조 정도가 모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률이 큰 건 숏을 친 건 알겠어. 근데 거래대금은 무슨 상관이 있냐? 제가 근데 따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알트코인들은 1조랑 3조 넘어갈 때 과열권을 이렇게 찍고 나서 내려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과열된 경우에는 저는 항상 조금 숏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해보시고
반면에 제가 좀 교육드린 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비트코인의 차트를 해설했을 때랑 똑같아요. 숏의 입장에서는 이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방향성이 위에서 변곡점을 형성하고 아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분명 영상을 촬영할 때 이 추세선을 이탈한 다음에 숏 방향성을 한번 가져가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진입을 한 거는 이때 그냥 숏을 걸어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때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려가고 되돌림 만들어주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매매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부터 저점 찍고 50%나 아니면은 7, 8, 6 구간 그 사이 매도를 걸었다면은 이 정도 숏을 이득분을 보는 거고요. 아니면 이때 걸었다면은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의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두 구간에 해당하는 거고, 반면에 저같이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미 1차 익절은 나간 상태에서 좀 더 좀 욕심을 내고 있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좀 매도는 좀 늦게 하긴 했는데 오전 중으로 매도를 하긴 했고, 지금 현재는 그냥 시장가로 털지 말지를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상승의 이런 지지선을 활용해서 상승을 하듯이 추세가 뒤바뀌었다면 고점을 이런 식으로 이어놓으면은 저항을 이루면서 하락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이탈을 시켰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상으로 체크를 했을 때 1시간 봉에서 60일선이 지지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뭐 신뢰도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약간 고민 중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에 비중에서 지금 50%를 털었다면은 이거 한 절반 털어도 저는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솔직히 많이 이해가 안 되신다 싶으시면은 추세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뭐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이틀이나 3일마다 이런 관점들을 공유를 하니까 그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매매를 뭐를 해야 되냐? 사실 오늘 좀 알트코인을 매매하고 싶어서 도지코인을 봤는데 관점이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리트 있는 자리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알트코인보다 오늘만큼은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게 더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는 리트를 숏을 쳤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숏 자리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봤듯이 오늘 영상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걸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걸까요? 당연히 단기겠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얘는 분명 전까지는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하락을 보고 있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랑 단기는 다른 겁니다. 그냥 이 장 안에서 이 짧은 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때 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작은 장 안에는 그 변동성을 살려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리트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이런 숏을 걸었다면은 9%, 또 이 부근에서 들어갔다면은 5%밖에 안 되는 거지만 레버리지 활용하면은 20%, 뭐 30% 또는 뭐 15%까지도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살렸기 때문에 손절의 경우에도 좀 높게 나오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아까 설명을 했듯이 만약 여기서 들어갔다면은 익절이 뭐 8% 정도 났겠지만 손절의 경우에는 2에서 3%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적중을 했으니까 그냥 포지션을 유지하던지 아니면은 익절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고민만 하면 되는 거고, 내일자도 똑같아요. 손절을 했더라도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체결된 다음에 떨어진다면은 리트 같이 그냥 어떻게 매도할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나실 때 제가 오늘 관점대로 매매를 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엘리어트 파동을 잘 보지는 않지만 엘리어트 파동 측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현재 서비스 중인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시면 지금 현재 시황을 보고 이 리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선물 트레이더가 엘리어트 파동의 관점을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또 이번 주과 이번 달 내까지는 이 투자 자문 자료를 배부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